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었던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3월 1일자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세가 10%에서 25%까지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합의 기간을 연장하고 즉 관세를 높이지 않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곧 개최한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 재료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워낙에 노출된 재료가 컸고요. 이 외에도 이제 미국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열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재료가 있는데 시장에는 노출된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크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이 눈치를 극심하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요. 제약바이오, 철강, 화학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운송장비나 금융, 보험업종 등은 선방합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지금 지수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대북 경협주 일부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오랜만에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모멘텀은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노출된 재료들로 움직이는데 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 수급도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할지, 특히나 27일, 28일 양일간에 펼쳐진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시장이 베팅을 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이 시스템 이용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관련 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결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방될 전망입니다. 올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OLED 패널 매출액은 2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OLED 시장 성장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일정표를 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실무 협상을 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미국이 얼마든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며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의미라면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2230.50포인트 지금 정확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238포인트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정오경에 지금 2225포인트 하락 전환을 했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장중 변동폭이 오늘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약세장의 흐름으로 조금 힘없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실적 속보가 나왔는데 오렌지라이프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49억 원이다. 전년 대비 43.1%가 하락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자, 개인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또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월요일부터 외국인은 932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388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주로 사고요. 투신연기금 팝니다. 개인은 하락장이 되면서 628억 원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오르지만 전해드린 대로 SK하이닉스는 2%의 조정이 좀 나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한국전력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셀트리온이 2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포스코 약보합, 삼성물산도 약보합, 그리고 한국전력 3만 4천 원이 살짝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SK텔레콤 5G 관련해서 지금 통신주들이 그동안 좀 괜찮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네이버, 신한지주, LG생활건강 빠지고 현대모비스는 오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9.64포인트, 거래소와는 또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75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746부터 750포인트 장중에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743억 원이나 사줍니다. 그리고 기관도 369억 원 사는데 전주체가 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골고루 사줍니다. 개인만 상승장에서 일단 983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메드도 그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CJENM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신라젠, 포스코캠텍 역시 소폭씩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98,0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HLB도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가 55만원 뚫지 못하고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52만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4만원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아난티가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자,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 세 종목 모두 하락합니다. 파라다이스, 제넥신 소폭씩 빠지고 SK머티리얼즈가 2.62% 올라가는데 IT 부품주들 오늘 선별적이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1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3원 90전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이고요. 이번 한 주간의 일정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 여쭤볼 텐데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번 주 또 월말 월초다 보니까 네. 빡빡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먼저 오늘은 MWC 2019가 공개가 되면서 특히 샤오미는 취소를 했는데 화웨이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죠. 공개하면서 느끼는 점은 딱 하나, 상대가 안 된다. 삼성전자 쪽에 아직 기술력 따라오려면 좀 멀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일 2월 26일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 쪽의 연장선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주택가격 지수는 아직까지 정체를 보여도 이 선행 지표인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는 개선세를 이루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 2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또 한국의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관련된 소비자 관련된 쪽의 조사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중 환경장관회담, 그리고 DMZ 복합관광특구 관련된 조성방안 토론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2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역 수지 및 교육 조건, 그리고 2월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무역 수지는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2월 달도 20일까지 흐름을 봤을 때 무역 수지 적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관련된 반도체 쪽에 대한 부진들이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8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관련된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달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와 함께 1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작년 2분기가 정점이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많이 났고요. 올해 2% 이하로 성장할 것에 대한 흐름들로 확인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중국의 2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지난 48.30을 기록한 뒤로 소폭 개선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중국은 반등했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걸로 보게 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월 1일 금요일 날은 국내는 휴장인데 또 중요한 지표들은 많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12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또 미국의 2월 제조업 PMI, 자동차 판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미국도 제조업 PMI가 지난 한 54대 부근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미국 쪽은 여전히 제조업 PMI가 조금 소폭 악화되지 않았을까를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나머지 지표들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 한 주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시장 트렌드 특히나 올라가는 섹터 보니까 무인화 관련된 종목들이 속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52시간 근무제가 이어지면서 인건비가 부담된다. 당연히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이 60%까지 늘어났고요. 또 무인 주차 사이트 수가 확대되고 그래서 전년비 매출 100% 이상 늘어나는 쪽에서 이제 편의점도 무인 운영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쪽으로 기조를 보게 되면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라든가 보안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SI 업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 쪽에서 신세계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 계속 중기적인 추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키오스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무인 주차장 쪽에서 강점이 있다는 쪽에서 지켜볼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관련된 보안 1등 회사 S1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트렌드가 우리 일상생활의 트렌드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가 중국의 후난성을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와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네. 이동하고 있다. 이게 50시간이 넘는 대이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아까 폼페이오 장관의 과제기도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저걸 왜 실시간으로 저걸 알려주죠? 어차피 갈 텐데. 그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그리고 사실 관심이 이쪽밖에 쏠릴 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언론의 속성을 잘 아네요. 언론의 속성을 잘 아니까. 잘 뿌려주는 거죠. 예. 움직이고 있다고요. 무슨 하다못해 가다가 베이징에 들려가고 시진핑 주석하고 밥이라도 함께 했으면 몰라. 좀 어쩌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첫 슬라이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으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싱가포르가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죠. 작년처럼 똑같이 그냥 악순환하고 끝난다. 그냥 산책이나 좀 하다가 헤어질 것 같으면은 하노이까지 왜 가? 이런 정도겠죠. 예. 스티브 배넌이 여기는 이제 더 힐이라는 워싱턴의
정치 매체죠. 예. 트럼프가 2020년 내년에 재선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다 이런 얘기고 위원장께서 타고 가시네요. 네. 우리 매체들 가운데도 뭐 보면은 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하느냐, 뭐 현송월이가 동행한다, 뭐 어쩌라고요. 어느 분이 올렸네요. 예. 저기 트위터에 올렸네요. 뭐 북미 회담 성공시키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재선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그걸 올렸습니다. 글쎄요.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뭐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도 꿈만 먹고도 간다는 증시인데 지금 우리 대북 경협주가 오히려 뭐 못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한마디로 북미 정상회담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오가며 무슨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대 앵커 말씀하신 완전한 비핵화 물 건너갔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서두를 거 없다 하는 얘기고 쏘지만 않으면 된다 미국으로 뭐 그런 정도까지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인들의 표가 필요한 트럼프 그리고 집권하는 가운데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필요한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에 뭐 쇼를 그냥 이렇게 한편 관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2박씩이나 한다고 하고 며칠 일찍 도착하기도 합니다만 베트남과의 국빈 방문 이런 쪽이 더 신경 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 당일치기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켜보기 전에 여러 가지 의제가 도출이 되거나 현재까지 나온 소식들은 이동하는 정도다 아니면 어떤 정도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뭐 보이지 속단할 않는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없는 가운데에 과연 이제 한번 이번에도 만약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만약에 지난 싱가포르와 다르게 뭔가 손에 잡히는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은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분명한 진전이에요. 진전이고 그걸 갖다가 그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폄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었다, 뭐 싹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싱가포르가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보자. 뭐 이걸로 회담 끝난 거 아니다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조금 그때는 어떤 여론에 있어서나 정치권에 있어서나 외교가에서의 그 비난은 각오해야 될 겁니다. 무슨 카드를 들고 저렇게 가는지 뭐 비건 대표가 뭐 한번 엄지척 했다고 또 난리던데요. 엄지척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해석들을 막 해서 한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오늘 아침에 딱 새벽에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 속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습니다. 사실 3월 1일 날 10%에서 25%까지 뭐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먼저 한참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은 많았죠. 류호 부총리를 비롯한 그 협상단이 워싱턴 갔다가 이틀 하다가 이틀 더 연장해서 주말까지 있었고 뭐 그런 식이고 MOU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블룸버그 기사죠. 한번 보시면은 적어도 한 6개 분야에서 양해 각서 초안을 작성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죠. 뭐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시장 개방, 외환 시장 개입, 뭐 이거 위안화 약세로 몰고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쪽일 것이고 비관세 무역 장벽. 자, 이것이 참 몇 달 만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아닌 거는 분명하고 일방적인 어떤 강요도 그거한데 여기서 이런 뉴스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동영상을 제가 직접 보기도 봤는데요. 참 묘합니다.
24일 날 그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갔어요.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다. MOU라는 거, 이 양해각서라는 거, 이거 좀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도 71세, 우리 나이로 좀 뭐 72, 셋 정도 되겠죠. 산전수전 다 겪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예. 지금 여기서 마이크도 켜져 있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기자들이 버글버글한 여기서 막 굉장히 그거 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평생 갖다 이 무역 쪽에서 또 변호사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MOU라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허접한 거 아니다. 이거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거다. 또 우리는 이렇게 무역 협상에 가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다라고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요란스럽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옆에 뒤통수 보이는 사람이 중국의 유호 부총리. 뻘쭘하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골이 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쟤 뭐냐? 기자들도 있고 한 데서 말이지. 전국으로 다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 나를 갈치려고 드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저도 뭐 라이트하이즈처럼 굴다가 일찍 저 조직 생활을 갖다가 접어야 했습니다만. 저 회장님이 뭐 갑자기 커밍아웃 하시네요. 예, 회장님이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다른 사람들 있고 한 데서 회장님 면전에서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하나 미리 예언을 하죠. 예. 라이트하이즈 이번에 끝나면 말복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올라요. 요거 저희 담당 PD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의 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여기서 트럼프는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자꾸 뭔가 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사안이 아닌데 자꾸 저렇게 부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임명권자이기도 하고 상전입니다만 회장님입니다만 라이트하이즈로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막 중국은 날아가는 거죠. 이 와중에. 자, 뭐 어쨌거나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것 같고 MSCI 무슨 뭐 중국 A주 비중 높인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중국이 지금 4.13%가 올라갑니다. 4%. 예. 아까 이 차트 지금 이 상하이 일간 차트 이때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2,920포인트대까지 찍고 있어요. 2,920포인트. 예. 그렇다면 내일이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작년 고점 이후 낙폭의 절반까지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고 예. 뭐 3월 1일까지 더 굉장히 가파르죠. 이 그림 보시면은 중국 통계국 공식적인 제조 PMI나 차이신 쪽에서 말하는 민간에서 보는 제대로 된 그 PMI나 추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이런 거 보고 중국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돈만 못 먹는 거죠. 못 버는 거죠. 자, 여기 차이넥스트 차트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차이넥스트 지수고요. 개미들의 신용거래 잔액입니다. 이쪽에 올라가네요. 개인 비중이 한 90% 됩니다. 그러니 또 지금 빚내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지금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됐네요. 투기판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가고 있네요. 신용잔고가 늘고 있으니까. 네. 중국 쪽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분위기가 뭐 당사국이기 때문에 가장 그 뜨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전혀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네. 미국 쪽 계속 봐야 되는 게 GDP 증가율 발표가 목요일 저녁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진할 경우에는 미국 경기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거 영향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발표하는 지표를 지난번 셧다운 여파이기도 한데 예. 특히 1월달 소매 판매 엄청나게 안 좋게 안 나왔잖아요. 좋죠. 예. 그런 식에서 이거 통계적인 오류야 아니면은 잘못 집계한 거야 하는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한동안은 미국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서프라이즈라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지표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아까 중국의 제조 PMI 그 흘러내리는 그 추세 와중에도 날아가기만 한 중국 증시 보여드리면서 주가가 경기 보고 가더냐 했던 것처럼 뭐 당분간은 설령 그게 미국 GDP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꺾이지 않고 꺾이거나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가자 고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지금 가서 하노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3월 1일 이후에 그 데드라인 이후에 지금 다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때까지 이제 땡기자는 분위기죠. 다만 답답한 거는 이 와중에 하노이를 향해서 저렇게 기차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 와중에도 왜 우리 경협주도 안 움직이고 우리 지수가 그러면은 MSCI 때문에 작년에 두 번 이렇게 1차, 2차 편입할 때 보면은 위안화대로 약세로 가고 중국 지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입니까? 재작년부터 이렇게 중국 A주가 이제 뭐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되네 만에 확정된 것부터 해서 비중 확대되고 할 때마다 자꾸 설왕설래입니다만 그거 자체로 우리가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지수가 빠져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우리 주식이 갈 만한 환경이면은 중국도 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들뜨기 좋아하는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차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래소에서만 한 4조 넘게 특히 대부분을 갖다가 1월 달에 다 샀습니다만 네. 한 4조 정도를 갖다 1월 달에 사고 2월 들어서는 지금 한 4천억 정도밖에 못 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계속 땡겨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개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붙어줘야 이 친구들도 한번 손바꿈하고 또 땡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거 한 거죠. 예. 일단은 뭐 MSCI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참 안타까운 건 미국 조정 받을 때 받고 중국 조정 받을 때 중국이랑 커플링 되더니 이제 중국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미국 시장 가도 못 올라가는 좀 답답한 지금 상황에 꼬여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쨌거나 그래도 현 지수가 223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은 확실히 채웠어요. 예. 채웠다면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긴 있으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바닥 이후 1985포인트 어라운드에 12월 달에 그리고 1월 초에 찍었던 그 이중바닥 이후에 만들어지는 최소 목표 가격 2390대 중반, 2290대 중반, 예. 2300 근처까지는 어쨌거나 꾸역꾸역 가기는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 가서 참 신통방통하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차트대로 책대로 간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면은 결국은 뭐 코스피 월간 차트로 보시면 이 선을 갖다가 겨우겨우 쫓아가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월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러니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빠지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빠지면서 이 좌우지간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폭을 다 까먹었고 지금은 이 깨져버린 이 추세선을 갖다가 이제 회복하느냐의 차원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선인 만큼 조금씩 쫓아가는 정도 아닐까 싶고 삼성전자가 이걸 갖다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이걸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폴더블 폰을 갖다가 4월 달에나 출시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우리 국내 일간지들이 다 얘기했다시피 이 반도체 쪽에 전문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메모리 반도체 올 한 해 시장 자체가 한 14% 이상 축소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 화웨이도 이렇게 막 접네요. 화웨이도 지금 접겠다고. 근데 간이 큽니다. 2,600불. 무슨 저 돈 내고 삼성 폴더블보다 더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70만 원, 7, 80만 원 더 비싸게 이 상황이 재밌었습니다. 우리 또 젊은 청춘들 또 얼마나 여기에 환호할란지 정도경큰 사실겠죠. 저는 이 기계에 무료기 별로 없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여담이긴 하지만 이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다던데요. 아, 그래요? 굳이? 예,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열고 적어도 작년 5월 달에 액면 분할 53,000원 회복하고 이래 줘야만이 우리가 2300 이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또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그 기대가
현실로 될지 아니면은 실마리로 그칠지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일단 뭐 우리 시장의 결국에는 종합지수는 뭐 20%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북미 정상회담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부분부터 국내 증시까지 망라하고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